여러분, 2차 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도입 부분을 보다가 말았죠. 이번에 지난 시간에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서 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습니다. 외식과 여행이 줄어들었지만 대신 식재료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1%대로 상승률은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 유가 급락으로 3월 소비자 물가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락과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줄면서 식재료 소비 수요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축산물 가격이 6.7% 올랐고 가공식품도 1.7% 상승했습니다. 달걀 값은 20% 이상, 돼지고기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외식과 여행 등 서비스 물가는 0.5% 상승했는데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지난 2월에 이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호텔 숙박료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콘도 이용료와 승용차 임차료도 하락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그 음식을 해서 먹는 음식 재료의 수요의 변화 증가가 있었고요. 라면이라든가 두부, 참기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씩 올랐고요. 석유류는 지난해 유류세 인하의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제 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다소 완화돼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8.8%, 3.0%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마스크 가격은 공적 물량이 풀린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오프라인은 약국과 마트를 합쳐 1,800원에 온라인은 4,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0%대 초반이나 마이너스 물가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과 무상 교육 정책 등이 추가로 영향을 줄 경우 물가가 1%대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 여러분, 뉴스 잘 들었나요? 지금 보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1%를 유지했다 그랬죠. 우리가 코로나 영향으로 물가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면 접촉과 외출이 줄면서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외식과 여행은 줄었다고 했죠. 자, 소비자 물가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현상과 국제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급락, 자, 아주 많이 떨어졌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많이 떨어질까라고 전망했지만은 하락하고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어떤 거는 하락했지만 어떤 거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외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재료 소비 수요가 오히려 늘었죠. 왜?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산물 가격이 6.7% 올랐고 가공식품도 1.7% 올랐고 그다음 달걀값은 20% 이상 돼지고기는 10% 가까이 올랐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3월 달에 보면은 달걀, 돼지고기, 소고기, 호박 등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반면에 떨어진 건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외식하고 여행 같은 거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물가가 상승했는데 외환위기 가장 낮았던 2월에 이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호텔 숙박료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콘도 이용료라든가 그러니까 자동차 빌리는 이런 비용도 다 하락해 버렸죠. 자, 소비 패턴 변화가 일어났는데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 음식 재료 수요 변화 증가가 있었고 라면, 두부, 참기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씩 올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지난해처럼 0% 초반이다, 뭐 마이너스 물가 가능성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래도 국제 유가 하락 또는 무상 교육 정책이 추가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1%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모른다라는 게 지금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 1년간 세대별 소비 형태 변화를 조사했다라고 했죠. 세대별 하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세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불황 극복을 위한 소비 감소 항목은 의료 구입비 34.5%, 그다음에 외식비가 28.6%, 문화 레저비가 22.4%, 기타가 15.5%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별로 긴축 항목, 줄였던 항목이 20대는 문화 레저비 이게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의복 구입비, 그다음 외식비. 자, 30대 같은 경우는 긴축이라는 거는 아주 줄였다, 긴급하게 줄였다라는 거예요. 30대는 외식비를 많이 줄였고, 그 다음에 문화레저비와 의료 구입비는 거의 비슷했죠. 기타. 그다음 40대가 줄인 건 가장 많이 줄인 거는 의복 구입비였어요. 자, 그 다음에 외식비, 문화레저비를 가장 즐겼네요. 그래서 40대는. 자, 지금 20대와 30대와 40대가 긴축 항목이 다 달라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항목을 줄이겠냐? 왜 그렇겠냐? 그랬는데, 이게 세대별로도 다를 수 있지만 개인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그쵸? 20대 같은 경우는 문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걸까요? 아니죠. 가장 많이 줄였으니까, 문화는 포기해도 돼. 라는 거고, 30대는 외식보다는 의료하고 문화를 더 많이 높게 더 평가를 하나 보네요. 40대는 의복, 옷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요. 자, 외식비와 문화가 40대 같은 경우는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일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돈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돈 사용은 이런 6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소비 유형 6가지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축형이 있어요. 저축형은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저금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온다,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먼저 어디에 가요? 은행을 먼저 가는 거겠죠.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는 거예요. 돈이 손에 있으면 아끼지 못하고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항상 그 돈의 절반은 무조건 은행에 넣어두려고 해요. 저축형. 자, 전략형은 뭘까요? 절약형 같은 경우는 아껴 쓰는 형이죠. 물건은 돈이 있으면은 일정하게 이제 아껴서 계획한다기보다는 아껴 쓰는 사람을 절약형이고, 투자형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라든가 펀드 같은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스타일이고요. 한탕형은 한 번에 다 써버리겠다라는 게 한탕형. 그리고 나머지는 쫄쫄쫄 굶겠다. 아니면 나는 복권에 당첨되고 싶어. 복권을 막 수십 장 사줘. 한탕형이라고 해요. 의논형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가족이라든가 친구하고 의논해서 소비를 하는 의논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획형. 나는 돈이 100만 원 있다면 이 10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라 계획을 세우고 쓰는 계획형.
자, 계획형 같은 경우는 지출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가계부 같은 것도 꼼꼼하게 쓰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저축형일까요? 절약형일까요? 투자형일까요? 한탕형일까요? 아니면 의논형, 계획형? 아니면 여기도 속하지 않나요? 아, 선생님은 어느 형에 속할까요? 예전에는 절약형이었는데 요즘은 한탕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획형. 이렇게 보면 저축형도 좋지만 계획형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계획형. 내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돈을 쓰는 소비 유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고 반성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고 돈을 쓰고 있다면 나는 괜찮은 소비 유형을 가진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어떤 형이 제일 좋은지 한번 생각도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도입, 소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경제라든가 화폐라든가 그러니까 소비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라든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가 등등등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듣기에 들어갈 거예요. 듣기에 들어갈 때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남자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는가? 자,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적금도 안 들었어?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원래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해. 현재를 즐기자가 내 좌우명 아니었어? 그런데 적금이 어쩌고 목돈이 어쩌고 하니까 신기하다. 그래? 사실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그동안은 즐긴답시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썼으니까. 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 찐빵 하나 먹자고 낯선 길을 물어가면서 차를 몰았던 일처럼? 내가 그랬었나? 그때 내 뒤에서 경제관념이 없다는 둥,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수군거린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내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게 말이야. 2년 전쯤이었던가? 할머니가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학생이었던 동생이 통장을 턱 내놓더라. 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삶을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급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아휴, 돈은 버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봐.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목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령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치자.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언제 살 건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다 들어봤나요? 여자의 고민이 무엇이었나? 남자는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줬나? 자, 세 가지를 다 세 가지가 다 들렸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전체 내용을 보면서 한번 듣는 시간을 가질게요.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적금도 안 들었어?
쥐꼬리만 한 월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원래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해. 현재를 즐기자가 내 좌우명 아니었어? 그런데 적금이 어쩌고 목돈이 어쩌고 하니까 신기하다. 그래? 사실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그동안은 즐긴답시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썼으니까. 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 직성이 풀렸던 것 같아. 찐빵 하나 먹자고 낯선 길을 물어가면서 차를 몰았던 일처럼? 내가 그랬었나? 그때 내 뒤에서 경제관념이 없다는 둥, 씀씀이가 해프다는 둥, 수군거린 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난 내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게 말이야, 2년 전쯤이었던가? 할머니가 입원하신 적이 있었어. 그때 학생이었던 동생이 통장을 턱 내놓더라. 난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삶을 즐기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월급 관리가 단순히 돈을 아끼고 모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아휴, 돈은 버는 것도 힘든데 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봐.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으니까. 목표?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령 중고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치자. 그걸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언제 살 건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들으니까 조금 내용이 다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아까 봤던 여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든가 남자가 재테크에 관심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들이 전체에 한번 이제 파악이 되었죠. 그 전체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법 단어들이 많아요. 관리, 적금, 쥐꼬리, 고정적, 만만하다, 도저히, 엄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너무 내용들이 많으니까 두 개로 딱 나눠가지고 남자가 재테크를 하기 전 상황과 재테크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된 후에 그런 상황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들이죠. 자, 앞부분을 보면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관리, 적금도 안 들었어. 적금. 물론 아는 단어도 있겠지만 그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쥐꼬리만한 월급, 쥐꼬리만 하다. 월급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자, 만만하다.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 엄두, 도저히 이런 거. 그다음에 원래 적은 돈부터 시작하는 거야.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잖아. 푼돈, 목돈. 그런데 내가 너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 뭔가 이상해. 현재를 즐기자, 즐기다. 내 좌우명 아니었어? 좌우명. 그런데 적금이 어쩌고 목돈이 어쩌고 하니까 신기하다. 아, 그래? 사실 나도 이런 생각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 그동안은 즐긴답시고 돈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썼으니까. 난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해야 적성이 풀렸던 것 같아. 찐빵 하나 먹자고 낯선 길을 물어가면서 차를 몰았던 것 일처럼 몰다. 아, 내가 그랬었나?
그때 내 뒤에서 경제관념이 없다는 등, 경제관념, 씀씀이가 해프다는 등, 씀씀이 해프다. 수근거린 것도 알고 있었어. 수근거리다. 자, 이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가 먼저 나왔죠. 관리. 관리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라는 것도 권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를 보자면 사람의 몸을 돌보다 라든가 동물, 식물을 돌보는 것도 관리라고 해요. 우리 피부관리 이런 말 들어봤죠? 건강관리 이런 거.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선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 인사라는 거는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이때 인사는 뭐예요? 사람을 뽑고 이동을 시키고 부서 이동을 시키고 이런 걸 인사에 관련된 거죠.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한다. 인사관리팀. 판매관리, 회비관리 맡아서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자, 가축을 관리한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죠. 성인병 관리, 질병 관리, 전염병 관리, 건강 관리.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 관리, 전염병 관리 굉장히 힘을 쏟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자, 예문을 보면 이번에 유행하는 전염병 관리를 위한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코로나19가 아주 이제 드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회 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과 식중독이라는 건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중독이 되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되도록 익힌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날 음식 있죠? 불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은 배탈도 많이 나고 몸에 이상한 두드러기도 많이 나게 되겠죠. 그런 식중독 현상입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겠죠. 자, 근데 적금은 돈을 넣는 건데 두 가지로 보면 돈을 모은다는 의미도 있고 은행에 일정한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내요. 그 다음에 찾는 저금을 적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넣겠다. 그럼 120만 원에 플러스 이자가 붙겠죠. 이런 걸 적금이라고 해요. 매달 10만 원 똑같은 돈을 일정하게 내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자, 적금을 하다, 적금을 모으다. 정기적금. 정기라는 건 기간을 일정하게 해서 돈을 넣는다라는 거죠. 적금을 타다. 적금을 타다라는 거는 기간이 끝나서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적금을 타다라고 해요. 적금을 해약하다, 깨다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금을 그만두는 거를 해약 또는 깨다, 해약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깨다라고 합니다. 나는 적금이 없어서 가게를 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돈이 없다라는 뜻이죠. 동생은 만기가 된 적금을 타서 차를 한 대 샀다. 자, 만기가 되었다는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1년 하면 12개월이고, 그 다음에 2년, 뭐 3년, 4년, 10년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해놔요. 그 기간이 끝나서 돈을 받게 되는 걸 만기라고 합니다. 돈을 꽤 모았네요. 차를 산 거 보니까요. 여러분도 적금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적금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원이라도 적금해 보세요. 나중에 아주 그 작은 돈이 크게 돌아올 거예요. 쥐꼬리. 여러분 쥐 알죠? 쥐의 꼬리. 이거는 뭔가 쥐꼬리가 다른 동물보다 풍성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나 수가 매우 적다 할 때 쥐꼬리라고 해요. 이거는 쥐꼬리만 하다라는 건 뒤에서 또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도 사진도 보고 할 거니까 지금은 잠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이나 수가 너무 적어 라는 의미로 쥐꼬리만한 소리, 아주 소리가 작아요 라는 거고, 쥐꼬리만한 시간, 쥐꼬리만한 음식, 쥐꼬리만한 월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일은 많이 시키는데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기 싫다. 아, 이런 회사 너 별로다, 그쵸?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아주 조금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회사 들어가야겠죠? 학교를 얼른 졸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들지 않는다. 자,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죠. 뭔가 마음적으로도 마음이 없다라고 할 때도 그런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없어.
쥐꼬리만큼도 들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고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정한 내용은 변경하지 않아. 많이 변경하는 거는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변경이 많은 거. 또 한 곳에 꼭 붙어 있다. 이걸 고정적이라고 하죠. 고정되다. 자, 고정적인 모임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뭐 3번씩 다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적인 비용, 수입, 일정. 그 다음에 한 곳에 붙어 있다. 고정적인 자세. 선생님도 지금 고정적인 자세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고정적인 상태, 의자, 탁자.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서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보면 동생은 요즘 고정적인 일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자, 그렇죠. 요즘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들 특히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일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의자는 고정적인 상태로 바닥에 붙여 놓아서 위치를 옮길 수가 없다. 그렇죠. 고정적이다.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자, 이번에는 만만하다, 도저히 두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만만하다. 어려움 없이 쉽게 대하다, 다루다 라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만만한 친구, 만만한 상대, 만만한 세상. 쉽게 말하면은 쉬운 사람, 쉬운 친구, 쉬운 상대, 쉬운 세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우리가 부정으로 많이 사용해요. 상대가 만만치 않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상우는 항상 웃고 다녀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본다, 어떻게 본다, 쉽게 본다 라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다. 이거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야, 쉽게 낼 수 없어서 걱정이야 라는 거고,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반대가 만만하지 않았다. 그렇죠. 반대가 어마어마했다. 쉽지 않아 라는 거죠. 도저히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일은 안 돼. 주로 뒤에 안 돼 라고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함께 사용을 해요. 도저히 못한다. 도저히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죠. 뒤에 보면 못하겠어, 불가능해, 안 돼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사용해서 아무리 해도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보면 이 책상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못 옮기겠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겠다. 그 아이의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쟤 왜 저럴까? 나는 쟤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죠. 가끔 그런 학생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이 왜 저러실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음식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못 먹겠다. 아무리 해도 다 먹고 싶지만 안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음식량이 많아서 도저히 다 못 먹겠다. 도저히라고 합니다. 자, 다음을 보면 엄두. 엄두라는 말은 뭐냐면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에요. 감히 내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뒤에 엄두가 안 나다, 엄두를 못 내다 이렇게 부정 표현하고 많이 사용을 해요. 엄두가 나다, 엄두를 내다 라고 해도 되지만 부정이 많이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나는 혹시 입사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까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엄두를 못 내겠다. 감히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 홈페이지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도 못 하겠어 할 때 엄두를 못 내겠다라고 해요. 나는 겁이 많아서 혼자 해외여행을 갈 엄두가 안 난다. 해외여행을 갈 그런 생각, 마음이 없어. 너무 무서워.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엄두가 안 난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푼돈. 푼돈은 작은 돈이에요. 반대말로 목돈, 뭉칫돈이라고 하는데 푼돈은 별로 많지 않은 돈. 그래서 푼돈은 모으다, 저축하다. 푼돈으로 생각하다. 여러분은 얼마부터가 푼돈이에요?
뭐 돈이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10,000원, 50,000원 푼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100원, 1,000원 이런 걸 푼돈으로 생각하겠죠. 네, 푼돈으로 생각하다, 푼돈으로 여기다, 푼돈이 생기다. 자, 어머니는 틈틈이 푼돈을 모아 고아원의 아이들 옷을 사주시곤 했다. 팀은 푼돈이 생길 때마다 저금을 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해요? 저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푼돈하고 반대말이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목돈이에요. 액수가 큰 돈은 목돈이에요. 목돈이 되다, 목돈이 들다, 목돈이 들어가다. 목돈이 들어갈 때 언제일까요? 입학할 때. 그쵸? 등록금 낼 때. 목돈이 들어가죠. 목돈을 마련하다, 준비해야 되죠. 그다음 목돈이 모이다 라고 해요. 열심히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했다. 대학원 등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들이 계모임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곤 한다. 여러분 계모임 혹시 아나요? 아는 학생도 있고 물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계라는 거는 어머니들이 한 5명이, 예를 들어서 5명이 모여요. 5명이서 매달 뭐 100만 원씩 낸다. 그래서 2달을 모으든지 뭐 한 달을 모으든지 뭐 그거는 뭐 계모임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00만 원을 냈어요. 100만 원을 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500만 원. 자,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500만 원 모으기 위해서 막 5달을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번에 5명이 100만 원씩 내서 500만 원을 하고 1번, 그 다음 달에 또 5명이 100만 원씩 내서 2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많이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걸 계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 계모임도. 자, 즐기다. 즐겁게 마음껏 하는 거를 즐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것도 즐기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즐기다는 같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 1번 인생을 즐기다, 맛을 즐기다, 자유를 즐기다, 젊음을 즐기다, 휴일을 즐기다. 즐겁게 마음껏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즐겨 먹는 음식, 즐겨 보는 영화. 그래서 즐겨 입다, 즐겨 듣다, 즐겨 마시다, 즐겨 다니다, 즐겨 보다, 즐겨 먹다. 자, 이렇게 뒤에 동사들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해서 자주 하는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이번 겨울 휴가는 가족과 함께 스키장에서 여행을 즐겼다. 즐겁게 마음껏 했다는 거죠. 평소 술을 즐겨 드시다, 즐겨 마시다 라는 건 어떤 것을 좋아해서 자주 하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서 자주 드신다 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좌우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좌우명이라는 건 이제 모토라고도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조금 쉬도록 하세요.